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죠. 보유세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유세를 올리긴 하겠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5월 9일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은 종료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주셨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양도세 중과 승부수를 띄웠다. 유예 종료라는 승부수죠. 매물 잠기면 문재인 시즌2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신문 기사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도 양도소득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원래 2017년 파리 대책에 나왔어요. 지금 세율은 2020년 7월 10일 날, 그러니까 문재인 전 정권 때 이 모든 정책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예상과 달리 매물이 아예 잠기고요.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책 역효과 시에 부동산 정책으로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은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 9일날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정부에서 발표한 건 5월 9일까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잔금까지 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하는 분에 대해서만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민심이 이반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10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지금 서울시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의 12개 구역, 37개 구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대상 구역으로 3중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계약 기간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사전 예약을 하고 그러면은 자치구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득이나 불어나 내게 되는데, 요게 3주 정도 걸려요. 이번에 또 명절 연휴도 끼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계약을 하고 중도금 치고 잔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서울 다주택자 매물은 임대를 살거나 아니면 실입주를 하고 있겠죠. 임대를 사는 물건은 어떻습니까? 2+2 4년이지 않습니까? 정말 돈이 급한 다주택자들은 임차인들을 5천만 원이나 1억을 주면서 나가달라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조차도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물건은 팔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입주자 아니면은 부동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주인들이 포기를 하고 증여를 하거나 그냥 보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주하는 주택들입니다. 거주하는 주택들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전역에 3중 규제뿐만이 아니라 대출 규제로 묶여 있잖아요. 최고 6억까지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의 압박 때문에 실입주의 매물도 굉장히 지금 거래가 높게 나타나진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5월 9일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내야 되지만 계약금만 지불했다라면 이것은 인정을 해주겠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유예를 인정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중과는요, 1가구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플러스 10%, 그리고 1가구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이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자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플러스 10%씩 올려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로 하겠다. 이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라고 했을 때 3주택자가 매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매물 잠긴 현상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굉장히 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82.5% 세금 폭탄,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0억 원의 취득해서 35억에 팔았어요. 양도차익이 15억이죠. 이때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세율로 하면은 5억 6,800입니다. 2주택자 중과 후에는 9억 1,200으로 늘어나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0억 6,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증여가 굉장히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양도소득세일까요? 양도소득세는 시장행동에 즉시 바뀌는 세금이에요.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건을 내놔라, 빨리 팔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즉시 바꿀 수 있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시간이 좀 걸리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법을 입법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는 대선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일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회가 많이 가능해요. 분명히 틈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아주 정부 정책에서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새로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 만들었던 거를 집값이 좀 떨어지고 다시 지금 집값이 오르니까 부활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세금 많이 내기 싫으면 그냥 팔아 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증여의 움직임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5월 9일 이후에 매물 절벽이 온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팽배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17년 8월 2일날 1차가 나왔고요. 20년 7월 10날 2차 2주택이 20%, 3주택이 30% 요게 나왔거든요. 매매 가격 지수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8년 2월에 시행을 했는데 매매 가격 지수가 100을 넘어가지고 가격이 최고점으로 치다가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준금리가 순간적으로 폭등을 했죠. 많이 떨어졌는데 그 가격이 지금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시즌2라고 불리는 이유가 똑같다. 왜냐면 지금 하는 정책들이 과거에 전부 다 실험을 했던 정책이고 그 실험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분명히 봤던 건데 실패한 정책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데에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규제 대책 전망을 좀 살펴보면요 대출 규제가 더욱더 강력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죠. 6억, 4억, 2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 또한 대출을 전면 금지시킬 수도 있고요. 지역의 규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7개 구역이 지금 3중 규제를 묶여 있는데 지금 이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들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죠. 보유세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유세를 올리긴 하겠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당장 바로 세금을 증세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책들을 다 해본 다음에 안 될 경우에 세금의 보유세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추측을 해보면요. 공시가 현실화율을 95%까지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유세의 증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분리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세분화시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최대한 선진국 쪽으로 따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금지 뭐 지금 같은 경우에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전면금지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금지시키는 거 그러니까 대출 규제죠. 그 다음에 전세금 예치신탁 에스크로 제도 의무화 전세금 간주임대료 3.5% 종합소득세 부과 이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월 9일날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더 규제 쪽으로 지금 확실한 노선이 지금 정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또한 조세 불복이나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부분들까지 유념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